50이 되어 느끼는 노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의 노화다. 마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50 이후의 삶은 육체의 젊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내면에 보다 침착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이후의 삶, 죽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어쩌면 괜찮은 나이입니다. 이 책은 나이듦과 노년에 관한 헤세의 글을 모아놓은 선집인데요. 헤세가 43살 때부터 85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42년 동안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와 죽음에 관해서 쓴 에세이와 시, 아포리즘이 담겨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85해의 삶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예술가 중 한 사람인데요. 50이 가까워지면서 육체적인 즐거움이 차츰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다시 젊음을 맛보고 싶어 했던 헤세는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는 동안 그 속에서 나이 들매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헤세가 노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안내하는 책이지만 동시에 청년기의 독자들에게도 젊음의 시기가 그리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렬히 현재의 감정을 느껴야 함을 역설합니다. 데미안이 청춘기의 혼돈과 성장을 포착한 작품이라면 이 책 어쩌면 괜찮은 나이는 어른들을 위한 데미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젊고 활기찬 시절이 끝나가고 삶의 가을을 맞이하는 심정이 담긴 여름의 끝, 그리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성찰이 담긴 노년에 대하여 이 두 편의 에세이 들려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름의 끝. 알프스 남쪽 자락인 이곳에서의 여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벌써 2주일 전부터 나는 여름의 끝에 대한 두려움에 남몰래 떨고 있다. 그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다. 특히 소나기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낌새가 조금이라도 내비칠 때면 더욱 걱정스러웠다. 8월 중순부터는 소나기가 잠깐만 내려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여름은 사실상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여기 남쪽에서는 화창한 여름날이 그런 소나기로 인해 한풀 꺾이는 것이 거의 규칙처럼 굳어져 있다. 여름은 언제나 몸을 식히고는 서둘러 꼬리를 감추며 사라져버렸다. 수많은 번개, 끊임없이 이어지는 천둥소리, 미지근한 빗줄기가 사납게 퍼부어대는 요란한 굉음이 며칠 동안 이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득 눈을 들어 쳐다보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구름 사이로 가을이 느껴지는 푸른색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하늘이 얼굴을 내민다. 들판의 그림자들은 약간 더 선명해지면서 짙어진다. 여름은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건장하고 튼튼해 보이던 50대가 질병을 앓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큰 실망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얼굴 가득 잔주름이 잡히고 주름살마다 세파에 찌든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처럼 생기를 잃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여름의 마지막 뇌우는 공포를 자아낸다. 여름의 사투, 사멸에 대한 거친 저항, 고통스러운 분노의 폭발, 몸부림이 격렬하다. 또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몇 번 발버둥이 치다 힘없이 주저앉아 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항의가 세차다. 올해는 뜨거운 여름이 그런 요란스럽고 극적인 종말을 고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천천히 조용하게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늘이 드리워진 숲속 어느 작은 식당에서 빵과 치즈,
포도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올 때면, 혹은 먼 길을 떠났다가 늦은 저녁에 되돌아올 때면 나는 늦여름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 그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저녁이 갖는 독특함은 온기가 분산되는 것, 서늘한 기운과 차가운 서리가 서서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조용하고 아주 완만하게 여름이 사라져버리는 것, 혹은 그러한 소멸에 저항하는 것에서 느낄 수 있다. 해가 진 다음 두세 시간 걷다 보면 수천 자락의 잔잔한 바람결 속에 그런 투쟁이 느껴진다. 그럴 때면 한낮의 더위는 깊은 숲의 수풀더미 속이나 계곡 속에 서로 엉킨 채 모여 있다가 움푹 파인 곳이나 바람막이가 될 만한 곳 밑에서 밤새도록 숨어 지내면서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며 버틴다. 그 무렵 산의 서쪽 숲은 한밤의 냉기에 에워싸인 채 온기를 품고 있는 거대한 창고가 된다. 그리하여 땅이 파인 곳이나 시내가 흐르는 곳뿐만 아니라 산책자들에게도 그 온기의 차이로 숲의 울창함을 끊임없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전달해준다. 마치 스키를 타고 산등성이를 내려오다 보면 봉긋이 솟아오르거나 내려앉은 산의 굴곡들을 몇 번의 연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달없는 캄캄한 밤이라도 부드러운 온기의 바람결을 통해 주변의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다. 숲속으로 서너 발만 걸어들어서면 따뜻하게 데워진 오븐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운 기운이 순식간에 몰려온다. 나는 그 온기를 숲이 우거진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느끼기도 더 적게 느끼기도 한다. 물이 마른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땅속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시냇물은 사방으로 뻗치는 서늘한 기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계절에 따라 곳곳의 온도는 다르다. 특히 뜨거운 한여름에서 초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벌거벗은 겨울산의 검붉은 모습처럼 봄의 공기가 자라나는 식물로 인해 물기를 가득 머금은 것처럼 초여름밤에 개똥벌레가 떼지어 몰려다니는 것처럼 여름의 끝물에 변화하는 온기를 느끼며 밤길을 산책하는 것은 내 감정과 삶에 대한 정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좋은 경험이다. 어젯밤 숲속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성 아본디오 성당의 공동묘지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서 수풀과 호수의 서늘한 한기가 내게로 몰아쳤다. 그러자 포근한 숲의 온기는 뒤로 주춤하더니 아카시아 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밑으로 수줍게 숨어들었다. 숲은 가을에 여름이 쓰러져 가야 한다는 것에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다. 사람도 인생의 여름날이 끝나갈 무렵이면 나약해지고 죽어가리라. 뼛속 깊이 파고드는 서늘한 기운, 빗속까지 집요하게 몰려오는 허전함에 저항하게 되리라. 그러고는 새롭게 다져진 진정한 마음으로 삶의 작은 유희와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아름다움, 앙증맞은 색의 현란함,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에 몸을 내맡긴 채 미소 지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꼭 끌어안고 불안해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그 안에서 두려움과 위안을 건져 올려 죽어갈 수 있는 예술을 배울 것이다. 여기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경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40대나 그보다 더 일찍 그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들은 50대나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느끼곤 한다. 그렇지만 내용은 언제나 똑같다. 즉, 삶의 예술 대신 그것과는 다른 예술의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인성을 길들이고 교육하는 것 대신 이제는 무너뜨리고 풀어주는 것으로 분주히 움직인다. 어느 날 문득 늙었다는 것을 느끼며
젊은이의 사고나 흥미나 정서를 낯설어하게 된다. 그렇게 한여름이 장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과도기로 넘어가는 시기를 우리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슴 벅차게 하고 전율하게 하며 미소를 짓게 만든다. 마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잔잔한 연극처럼 말이다. 어제의 푸른 수풀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과수원의 잎들은 누렇게 변해가며 배나무는 진홍색으로 물들어간다. 해질 무렵 산의 노을은 보랏빛을 띠고 하늘은 가을로 접어들어감을 알리는 에메랄드빛으로 짙어간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동굴 속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 아그노의 호수에서 오후에 수영을 하는 것, 집 밖에 나와 앉아 있거나 밤나무 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시 끝났음을 의미한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시절이 되리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런 환상이 깨진 사람은 날씨가 차츰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서둘러 침대 속으로 들어가거나 도망치듯 여행을 떠날 것이다. 여행객들은 이곳저곳에서 고향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직업과 할 일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리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다하는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보리라.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전쟁의 기운과 이다음의 재난과 파멸을 보지 않고 철저한 믿음으로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것을 지켜보리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낙천주의자의 펄럭이는 깃발 아래 날마다 세상이 점점 더 완벽해져 가는 것,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변해가는 것,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폭력과 공격이 점점 더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것, 예술과 스포츠와 학문에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스타가 떠올라 널리 이름을 떨치고 신문에 최상급이 남발되는 것, 모든 것이 생기와 온기와 열정과 강한 삶의 의지와 죽고 싶지 않은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가만히 관망할 뿐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 지역의 휴양지인 태신의 여름 숲속 따뜻한 열기의 물결처럼 뜨겁게 파랑이인다. 아무런 내용도 없지만 영원한 움직임, 죽음에 대한 영원한 항거로 삶이라는 이름의 연극은 영원하고 맹렬하다. 겨울이 오기 전 좋은 것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있다. 푸른 포도알은 포동포동 살이 올라 더욱 달콤해진다. 젊은 청년들은 곡식을 거두며 노래를 부른다. 알록달록한 두건을 쓴 처자들은 시들어가는 포도나무 잎속에 피어난 들꽃처럼 아름답다. 아직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오늘 우리에게 씁쓸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죽음의 예술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달콤한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아직은 포도알이 있고 알밤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다음 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자. 물론 우리는 점점 더 나이 들어가겠지만 죽음이 아직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음을 보도록 하자. 어느 시인이 읊조렸던 것처럼.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맛 좋은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노년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나 나중에, 아직 오늘은 아니다. 노년에 대하여. 백발의 노년은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이다.
다른 모든 과정들처럼 그것만의 독특한 성격, 분위기, 열정, 희열, 그리고 난관을 갖고 있다. 머리가 하얀 우리 노인들도 젊은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과업을 갖고 있다.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면서 다른 사람을 부르기조차 힘겨운 사람들 역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를 달성할 의무를 갖고 있다. 노인이 되는 것도 젊은이가 되는 것처럼 아름답고 성스러운 과제를 안는다. 죽음을 배우고 죽어가는 것도 다른 모든 것들처럼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죽음이 가까워 오는 노년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노인은 하나의 삶의 과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마치 젊고 힘있는 젊은이가 자신의 직무와 일상 업무를 경멸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노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올바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맞아들이게 되는 것들에 동의해야만 하고 그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젊든 늙든 간에 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결국 삶을 속이게 된다. 누구나 백발노년의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한다. 자신의 생각과 힘에 의구심을 갖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은 산책길 정도로 느껴졌던 것이 멀고 힘겨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예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들도 포기해야만 한다.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은 더욱 드물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이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질병과 결함, 흐릿해지는 생각, 굳어가는 육신, 많은 고통. 더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길고 지루한 밤에 겪어야 한다는 것. 모두가 숨길 수 없는 씁쓸한 현실이다. 그러나 백발의 노년에도 좋은 점, 위안, 기쁨이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와해되어 가는 과정에 몸을 완전히 내맡긴다면 한없이 처량하고 슬픈 일일 것이다. 노인들은 서로 만나면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 관절통이나 뻣뻣해지는 관절, 층계를 오를 때 가빠지는 호흡에 대해 쓸데없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분노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경험과 체험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노년기 삶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들. 그것에 우리 백발노인의 힘의 원천이 놓여 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의미가 없었던 인내와 기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만 있게 된다면 난 굳이 종교로부터 받는 위안에 대해 말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선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은 추억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기억 속에 간직되어 오고 활동량이 줄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는 추억의 모습들. 60년이나 7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과 얼굴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쉰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살아있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 그 사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많이 변모한 가옥이나 정원이나 도시들을 우리는 과거의 한때처럼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에 여행길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산과 해변을
추억의 그림첩 속에서 신선하고 화려하게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직시, 관찰, 관조는 하나의 버릇과 연습으로 굳어져 가고 우리가 관찰하는 것의 분위기와 상태가 우리의 행동에 은연중에 깊숙이 관여한다. 우리는 소망, 꿈, 열망, 열정을 품은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인생의 수년, 수십 년을 허겁지겁 지내왔다. 안절부절 못하며 긴장한 채 기대감에 가득 차서 성취나 실망감에 심하게 흥분하며 말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커다란 추억의 그림책 속에서 삶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숨가쁜 경주에서 벗어나 관조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좋고 아름답다. 지금 노년의 정원에는 전에 우리가 미처 가꾸지 못한 많은 꽃송이들이 곱게 피어나고 있다. 고귀한 인내의 꽃이 만발하면 우리는 더 여유롭고 관대해질 것이다. 또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수록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더욱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비평도 없이 언제나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다양성에 대해 놀라워할 것이다. 가끔 참여도 하고 또 가끔은 조용하게 반성도 하며 때로는 큰 소리로 웃고 더 많이 즐거워하며 경청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정원에 나가 나뭇잎과 마른 가지들에 불을 붙여 모닥불을 지폈다. 8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산사나무 울타리로 다가오더니 그런 나를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내가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불 참 잘 피우셨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지옥이라는 것하고도 차츰 익숙해져야 하지요. 그 말을 하는 목소리에 갖가지 고통과 힘겨움이 배어 있기는 했지만 우스갯소리를 하는 듯이 들리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 한참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마을에 100살이나 되는 노인이 살아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우리 나이가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며 호호백발이라는 말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때로는 새파란 젊은이들이 왕성한 혈기와 모리애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웃거나 우리의 힘겨운 몸짓, 몇 가닥 남은 흰 머리카락, 힘줄이 붉어져 나온 목덜미를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혈기왕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시절에 똑같이 그러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자신을 열등한 존재나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벗어났다는 것과 조금 더 현명하고 참을성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다.